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언팩을 통해서 다양한 갤럭시 제품들이 공개되죠. 폴드6, 플립6, 버즈3, 버즈3 프로, 워치7, 워치 울트라, 갤럭시 링까지.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6만 빠르게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버즈, 워치, 갤럭시 링 다 보여드릴 거고요. 신박한 케이스들까지 또 보여드릴 테니까 그 영상들도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6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일단 첫 번째로 갤럭시 Z 폴드 6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폴드6를 실제로 보니까 체감상 꽤나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래서 실물을 봐야 한다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갤럭시 Z 폴드 6입니다. 처음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접었을 때 이전보다 정말 바형 스마트폰 같아졌어요. 그냥 따로 봐도 차이가 보이고요. 같이 놓아보면 전작이 왜 이러지 싶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4개의 모서리가 모두 각지게 변해서 접은 폰 같다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로로도 늘어났는데 전작보다 2.7mm 증가했습니다. 베젤도 줄어들어서 꽉 찬 화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이전에는 화면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각진 모서리와 맞춰서 각진 화면을 가지고 있어서 일체감도 더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씩 모여서 차이가 좀 보여요. 그리고 힌지 부분도 좀 더 깔끔해져서 이제 진짜 완성형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바로 체감이 되는 게 무게였어요. 무게가 전작 253g에서 14g 줄어든 239g이 되었습니다. 폴드4에서 폴드5 갈 때 10g이 줄었는데 이번에 14g이 줄었으니까 나름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들었을 때 왜 이렇게 가볍지? 라는 말이 폴드에서 나옵니다. 이제 바형 스마트폰에서 가장 무거운 편에 속하는 폰의 무게와 비슷해져서 폴드인데 이 정도다?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줄어들었어요. 전작이 13.3mm였는데 폴드6는 1.3mm 줄어든 12.1mm가 되었습니다. 펼쳤을 때도 각 모서리가 모두 각져있기 때문에 좀 더 태블릿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나란히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이 완전하게 각지게 변합니다. 전작은 살짝 둥글게 처리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각지게 딱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하단 스피커도 일자형으로 변경되면서 깔끔해졌습니다. 컬러는 3가지로 출시하는데요. 네이비 컬러입니다, 실버 섀도우 컬러입니다, 핑크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이비가 가장 무난하긴 한데 전면을 봤을 때 실버가 좀 더 베젤이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실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삼성닷컴 한정 컬러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폴드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신기했는데 스케치 변환 AI 기능입니다. 다운받은 이미지 아니면 내가 촬영한 이미지 상관없이 스케치 변환 기능을 켜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근데 이게 퀄리티가 좋아서 좀 놀랐어요. 엄청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심지어 보면 사물과 상호작용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쥐가 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는 듯한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정말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번역 기능도 강화되었는데요.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활용해보면 새롭게 번역 버튼이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간판이나 메뉴판이나 읽지 못할 때 번역 기능 쓰시잖아요. 서클 투 서치 번역 기능으로 간편하게 번역할 수 있고 여러가지 다른 언어가 섞여 있어도 모두 한국어로 번역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의미가 궁금하다. 그럼 한 번 더 동그라미 쳐서 바로 검색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기능이 많아지는 건 아주 좋은 부분이네요. 그리고 수학 문제 풀이 기능도 서클 투 서치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정적분 문제가 있다. 서클 투 서치하고 원으로 선택해주면 자세한 풀이 나와주고 정답 제공합니다. 유용하겠네요. 양방향 통역 기능에서도 폴더블 폼팩터를 활용합니다. 외부와 내부 스크린 2개가 있으니까 상대방에게는 외부, 나는 내부 스크린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통역 기능을 진행합니다. 이제 스펙을 살펴보면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3가 탑재되고요. 1.6배 커진 베이퍼 챔버를 탑재해서 게이밍 성능도 더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IP 등급이 전작 IPX8에서 IP48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전작은 방수만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1mm 이상의 고체로부터도 보호되는 등급을 가지는 거죠.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갤럭시 Z 플립 6입니다. 변경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디자인이 바뀐 걸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카메라 링이 강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볼드 카메라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프레임이 완전히 각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컬러는 4가지로 출시합니다. 블루, 옐로우, 실버 섀도우, 민트. 그리고 내부 화면 주름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체감이 꽤 되더라고요. 플립5와 놓고 비교해보면 좀 더 완만하다고 해야 할까요? 빛에 비춰보지 않으면 티가 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또 충격 흡수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경 화면도 재밌는 기능이 생겼는데 인터랙티브 배경 화면이라고 화면 터치하면 안에 있는 물체들이 반응하는 걸 알 수 있죠. 폰을 기울여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맞게 반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S24 때 보여드렸던 날씨 및 시간 배경 화면
하면 실험실에서 탈출했더라고요. 워낙 감성있게 잘 만들어졌던 기능이기 때문에 플립의 감성과 함께 사용하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AI 기능 중에 인물 사진 스튜디오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인물 사진일 때만 이 기능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코믹 3D 캐릭터, 수채화 스케치 4가지 스타일이 제공되고요. 이미지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플렉스 윈도우에서 AI 자동 답장 기능이 생겼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대화를 인식해서 답장을 만들어줍니다. 선택지에서 골라서 보내면 되는 거죠. 바쁠 때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메인 카메라가 전작은 1200만화소였는데 플립6에서는 50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플립에서 아쉬웠던 카메라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요. 또 고화소다 보니 2배까지는 확대해서 찍어도 큰 손상 없이 잘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망원이 없던 플립에서 좋아진 부분인 거죠. 카메라 기능 중에 플렉스캠 자동 줌 기능이 보이는데 이렇게 얼굴과 몸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줌을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간단 스펙을 살펴보면 퀄컴 스냅드래곤 A gen3가 탑재되고 드디어 램이 12GB가 탑재됩니다. 나이스죠? 또 배터리도 4000mAh로 증가해서 부족한 배터리 타임도 이제 채워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Z 플립 최초로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었습니다. 사실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내기 위한 폰은 아니긴 하지만 베이퍼 챔버를 탑재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겠네요. 또 이번에 IP 등급이 전작 IPX8에서 IP48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이렇게 폴드6와 플립6에 대해 간단히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갤럭시 링, 워치 울트라, 버즈3, 케이스 등등 다양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독해두시고 구독자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